안녕하세요 예비 자전생 여러분.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홍보대사 자음에서 이번 시간에는 독서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전 학우들이 인생책으로 추천한 도서들과 자전 입시를 위해 읽은 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라틴어 수업. 자전 학우들의 인생책으로 꼽은 책들 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한동일님의 라틴어 수업입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 루타 로마나 변호사로 활동한 한동일 교수가 서강대학교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강의를 글로 옮긴 책입니다. 라틴어에서 파생한 유럽의 언어들을 시작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사회제도, 법 등을 포함해 오늘날의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저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 관계의 문제 등 삶의 면면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신 학우분께서는 거창한 것 없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 따뜻하고 가볍게 기술한 책이어서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알지 못했던 라틴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식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성찰을 통해 인생에 대한 통찰력까지 얻을 수 있는 책인 것 같네요. 2. 소년이 온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소년이 온다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통해 저자 특유의 정교하고 밀도 있는 문장으로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의 고통받는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말라파르테상 수상작으로도 선정된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학우분께서는 어릴 때부터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관심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주체가 아니라 공격하는 주체가 될 때 일어나는 부조리와 비극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국가의 부조리에 국민이 함께 대항할 때 나오는 힘이 얼마나 강하고 중요한 것인지, 또 주권은 누구에게 기속되는 것인지 되새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법조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거대한 부조리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는 책이기 때문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3.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인생책은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 자유, 평등, 환멸, 종교, 전쟁, 명상 등 21가지 테마를 소재로 불확실하고 복잡한 세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저자의 제안을 담았습니다. 신기술이 야기할 모든 영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것이 초래할 위협과 위험을 중심적으로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민족과 종교, 인종주의에 갇혀 반목하고 있는 인류의 내일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학우분께서는 21세기에 우리가 처한 기술적, 정치적, 이념적 공경 등에 대해 되짚으며 생각의 틀을 깨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맹목적인 도그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그늘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언을 통해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 추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자전생이 되어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활약하고 싶다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언들이 도움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혀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책들은 자전 학우분들이 자전 입시를 위해 읽은 맞춤 책들입니다. 자유전공학부 입시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특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방황하는 칼날. 첫 번째는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방황하는 칼날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만을 받고 풀려나는 미성년자들과 그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상처받고 복수를 생각하게 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소설은
소년 범죄에 대한 다양한 세상의 시선을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잔혹한 범죄 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정의가 방황하게 되는 지점에서 법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추천받은 책입니다. 이 책은 자유전공학부 속의 팜플렛에도 추천 도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이 책을 읽으며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어떤 양형 이유.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박주영 판사의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입니다. 판사의 시선에서 바라본 법정 뒷면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감상을 배제하고 작성하는 판결문에 그나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양형 이유 부분을 통해 판사는 피고인이나 사회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지만 이 부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판사의 고뇌와 그 이면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신 학우분께서는 이 책이 재미있게 잘 읽히기도 했고 많은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법조인을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특히 사람들의 기대치에 비해 약한 형벌이 결정될 때 많은 사람들이 판사를 비난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에는 그런 판결에도 판사의 무수한 고민과 판단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무작정 판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입법 차원에서든 어떤 차원으로든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3. 목민심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1818년에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유배 생활을 할 당시 저술한 책으로 지방간을 비롯한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해 기록한 행정지침서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신 학우님께서는 자유전공학부가 공적인 리더를 기르는 학부이기 때문에 바른 행정에 대해 다룬 이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약용이 서술한 목민관의 바른 태도, 공직자 윤리, 고을을 다스리는 방법은 지방 행정 운영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했으며 예비 자전생이 목민심서를 읽고 지도자로서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갖추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추천받은 책들로는 미움받을 용기, 개인주의자 선언, 넛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 있었습니다. 다들 좋은 책들이니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자음이 준비한 책 소개였습니다. 예비 자전생에게도 자전생이 아닌 분들께도 모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